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과실로 이제 2주차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취업과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취업 준비하기죠. 뭐냐 그러면 2020년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본인의 진로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직무적인 기술을 여러분이 이 1년 동안 열심히 터득해서 이제 그 분야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하기는 먼저 취업 준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하고 고민하고 각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엔 취업 대책에 대해서 나는 취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대책을 교수님이 설명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걸 나의 취업 준비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과는 취업준비 대책은 이렇게 한다. 박형배 교수하고 취업과 진로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한번 쭉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취업 준비에 대해서 2020년 나의 취업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취업 준비 대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연꽃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도 튼튼해야 되고 태양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핀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2020년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밑거름을 쌓고 나의 직무는 나는 자동차 정비를 하겠다. 나는 설계 쪽으로 하겠다. 뭔가 정해지면 그것을 내가 필드에 나가서 사장님이 원하는 직무를 내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을 여러분이 취득을 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완벽해져야 이제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준실무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직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된다 이거죠. 요즘은 공채로 언제 채용한다 이거 없어요. 회사들은 수시 채용을 합니다. 직원들이 빠지거나 결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사업이 잘 됐을 때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채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직무를 갖고 있어야만이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 떠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지원을 하게 되면 아 나는 이런 직무를 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사장님들이 면접 보러 오라는 거 한다는 거죠. 나 경기과학대 자동차학과 나왔습니다. 이러면 면접에 오라는 사람이 전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직무를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취업하게 될 2020년은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2020년 취업에 대한 전망은 취업 준비생이 알아야 될 취업 전략은 자 이제 좀 굳건히 그저는 나름대로 이제 각오를 튼튼히 해봐야 돼요. 자 보시죠. 15년 이렇게 해서 쭉 하향 곡선을 그리다 18년에 뚝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일용직 뭐 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또 약간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업자 수가 곡선이 이렇게 변동이 요란치는데 2019년 전망치는 요 정도 높았는데 이제 2020년은 약간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좁은 문을 뚫어야 되죠. 멀리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러한 좁은 취업문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것은 지원 기업.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기업이다. 이러한 내가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인재를 원한다.
그래서 지원 기업의 맞춤형 인재로 여러분이 기술력을 그쵸?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좁은 문의 취업문을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은 직무에 대한 투철한 자기만의 뭘 가져야 돼요? 그치? 자기만의 독특한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다, 설계다. 그래서 그것에 준실무자급의 기술력을 1년 동안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이 2020년에 좁은 취업문을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지원 기업에 맞춰 내가 원하는 그 기업이 뭐 사원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포부,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어때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그 딱 봤을 때 사장님이 인터뷰 할 때, 아, 나는 오랫동안 이 기업에 대해서 준비했어. 이런 것을 시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업이 몇 년도에, 저기 뭐냐, 사업이 시작됐고, 어떤 부품을 만들어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쫙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에서 어떤 기술을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이다, 뭐 기계 가공 쪽이다, 설계 쪽이다. 이거에 많은 주요 트렌드, 지금 현재 트렌드는 뭔가, 그 다음에 여기에 직무에 의한 인재상은 뭔가,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이 야 너는 우리 제품 중에 하나를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니? 그럼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내수를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파는 거. 그 아닙니다. 지금은 뭐 도전적으로 뭐 수입 수출에 해서 중동을 뚫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을 다시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패턴을 꼼꼼히 확인해서 준비해가지고 이 좁은 문을 뚫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은 좁은 문이지만 여러분이 직무 능력만 열심히 닦아서 확실한 자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자, 취업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옛날에 교수님 그 대학에서 취업할 때는 공개 채용이에요. 그래서 뭐 12월 달, 11월 달에 대기업 공개 나오고 좀 중견 기업이 2,000명 정도 되는데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채용이 많이 없어지고 전부 다 뭐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 인력, 필요한 어, 인력,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은 필요한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뽑겠죠. 그래서 아 카티아 하실 줄 아는 분, 솔리드 엣지 하실 줄 아는 분, 자동차 정비하실 줄 아는 분, 그것을 수시 채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무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 그럼 수시 채용에서는 절대 내가 그 기업을 그렇죠. 지원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채 대신에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이렇게 그 지역 기업을 그 기업 분들이 올려놓는 그 부분을 안테나를 세우고 계속 상시에 내가 맞는 직무하고 내가 그 직장 근무하는 거리하고 이런 걸 맞춰서 야, 아 여기 괜찮은 회사다. 그럼 바로바로 찾아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어플라이를 하는데 나는 요런 카티아를 할 줄 압니다. 나는 솔리드 엣지를 할 줄 압니다. 나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는 최고입니다. 이러한 자기 어필을 하다 보면 딱 맞아져야 그쵸. 수시 채용에서 여러분이 면접까지 가서 잘하면 취업의 관문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 원하는 직무 이거에 대해서 꼭 정해놓고 채용 공고들을 수시로 확인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칭된 기업을 파악을 해서 그 기업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 2020년에 이 취업의 좁은 문을 여러분이 수시 채용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핵심은 이거다 이거죠.
확실한 나의 직무를 가지고 그저 2020년에 취업의 좁은 문을 뚫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수시 채용으로 많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동차과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직무를 가르쳐 주는가? 어떤 직무? 우리는 주로 두 분야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 분야 전문 인력이 있고 자동차 부품 설계 분야 전문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정비 분야로 내가 가겠다는 친구들은 주로 제가 뭐를 하냐 그러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를 취득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3월 달에 지금 현재 3월에 1차 자격증 지원한 친구도 있겠지만 지원 안 한 사람은 이제 5월 달에 해야 돼요. 5월 달에. 5월 달에 하고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실기 준비해서 2학기 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려고 원하는 사람, 나는 자동차 정비 분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요 스케줄을 잘 점검해서 내가 원하는 지원을 꼭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래 자동차 정비 산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이제 안산검사소나 이게 자동차 검사소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도 못해요. 그쪽으로 요즘은. 그래서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가 있어야만이 검사소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 쪽으로 가실 분은 무조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를 짜야 됩니다.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쵸? 밑에 실습실에서 엔진, 세시, 전기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 실무 교육을 열심히 실무적인 실습을 통해서 실무를 터득해야죠. 그렇게 해놓고 블루엔진이나 뭐 이런 자동차 정비업체, 현대 기아 서비스센터나 이런 자동차 정비업체로 취업 타겟을 놓고 내 직무를 전문 인력인 내 직무를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 쪽은 여러분한테 이제 정비 우리 밑에 실습실도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게 세팅을 할 거예요.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터득을 해서 거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검사소 자동차 정비 뭐 2년에 한 번씩 검사하잖아요. 그런 검사소로 취업을 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그게 여력치 않다. 그러면 실습에 의해서 직무를 키운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체로 취업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설계 분야는요. 백문열 교수님이 솔리드 엣지, 신동석 교수님이 카티아로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자동차 부품을 설계하고 3차원으로 그려서 조립도 해보고 하는 실무 능력을 여러분 키워줄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강화가 되면 여기 시야 바늘 공단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설계 엔지니어들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리 취업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설계는 좀 많이 해봤지만 나는 자동차 구조적인 걸 더 많이 알아. 그러면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어떤 자동차 1, 2차 벤더, 쉽게 얘기하면 엔진을 만드는 회사, 그 다음 센서를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의 어떤 생산 공장의 중견 관리자로서 취업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자동차과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해서 여러분한테 직무를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지고 원하는 분야를 이번에 하나 정해요, 안 정해요? 정합니다. 자, 이번에 레포트는요, 보고서는 자, 요 설명을 듣고 나서 자기 직무를 하나 선택하는 게 보고서예요. 교수님, 나는 자동차 정비로 가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어떻게든 취득을 해서 자동차 검사소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자동차 부품 설계 분야의 솔리드 엣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솔리드 엣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설계하는 회사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카티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직무를 여러분은 선택이 끝났으면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스케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줄링 표도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정리한 다음에 한글 파일을 올려놓도록 해요. 보고서에.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갖고 가지려고 하는지 봐서 여러분에 맞는, 그렇죠, 교육을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여러분이 선택하길 바래요. 근데 만약에 나는 뭐 다른 분야다, 이 두 분야가 아니고 괜찮아요. 다른 분야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세무랑 직무까지 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써보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다는 뭐냐 그러면은, 자, 선배 인터뷰를 내가 따봤어요. 작년에 그렇죠. 올 2월 달에 취업한 친구들, 그리고 작년에 취업한 친구들 중에 지금 어디 가 있냐 봤더니, 혁서하고 상진이가 지금 정비 분야하고 자동차 부품 설계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취업하게 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해서 보내봐라 했더니, 보낸 게 이제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거예요. 이 박격서라는 친구는 자동차 정비 쪽에 가기 위해서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그래갖고 1학년 때부터 동아리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정비 필기 문제도 뭐 거의 뭐 밤새서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이 친구는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취직된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은 수입자동차 쪽에 가서 지금 보면 정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 정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진 학생은 이제 솔리드 엣지라는 소프트웨어를 배워가지고 지금 현재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직접 업체 지원을 하는 그 직영 솔루텍이라고, 솔리드 엣지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든 기계 부품 회사들이든 이렇게 지원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친구의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고 여러분하고 계속 해볼게요. 이 두 학생에 대한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님 후배인데 저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학과 1호학번 박혁서입니다. 저는 현재 제규어랜드로버 공식 딜러사 아주네트워스 생산 서비스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는 학과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지금 현재 회사를 잘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탄탄한 학과 커리큘럼을 통해서 자동차 전문가가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과 1호학번 이상진입니다. 저는 자동차과에서 솔리드 엣지로 설계를 배우고 현재 직영솔루텍에서 자동차 관련 업체들에게 설계 기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습실하고 강의실. 보셨죠? 선배들이 지금 현재 업체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이제, 그래서 이 선배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원하는 직무가 결정이 났어요. 이제 위에서 이제 나름대로 결정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취업 준비 사이트가 잡코리아하고 사람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잡코리아하고 사람인에 자기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를 봐야 되겠죠.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정비 분야다. 그럼 자동차 정비 쪽으로 수도 없이 두 군데에서 기업 업체가 등록을 해 놓겠죠. 그럼 이제 나의 직무에 맞는 기업체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은 과연 뭐를 우리한테 원하는지, 그러면 뭐 할 줄 아는 사람, 뭐 할 줄 아는 써져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걸 준비해야, 그렇지,
나중에 이 회사에 12월 달에 올 2020년 12월 달에 넣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들어가서 계속 찾아보는 거죠. 어플라이 안 하고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포트로 잡코리아하고 사람이네 자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뭐야? 그렇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들어가서 등록을 해 놓은 결과물을 저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직무가 정비다, 자동차 부품 설계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코리아하고 사람인에서 온 내용들을 보고 그 직무에 맞는 기업체를 찾아서 그 기업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걸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잘 하리라고 믿고, 자, 이제 계속 마무리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시간. 자, 2020년은 취업이 좁은 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취업의 트렌드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산업 분야, 자동차 분야, 직무, 나는 자동차 정비, 아니면 카티아, 솔리드 엣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 그 다음에 내 자신은 어떤 직무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키포인트, 내 직무에 대해서 어떤 걸 나는 준비해야 된다,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직무가 찾아지면 그거에 맞춤형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맞춤형에 수시 채용하는 그 업체를 찾아서 내 기술 직무에 관한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그쵸, 업체를 봐가지고 거기에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요즘은 공개 채용보다는 전부 다 무슨 채용이다? 그렇지, 수시 채용이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공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직무를 타이틀로 해서 수시로 채용한다. 수시 채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저기 채용 문화가 딱 이렇게 구역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원, 대리, 과장 뭐 이렇게 뽑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직무를 할 줄 아는 사람, 무슨 직무 할 줄 아는 사람, 무슨 직무, 이렇게 수평적 구조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캡틴이 너 이 일에 이렇게 해서 조합하는, 지금 현재 채용 문화는 수평적인 문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 뭐 설계할 줄 아는 사람,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조립할 줄 아는 사람, 뭐 품질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수평적 구조가 알겠지. 과장이나 뭐 대리 이런 거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직무를 할 줄 아는 친구다,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뽑는다. 그래서 수직적인 채용보다는 수평적인 채용을 요즘은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취업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현실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그래서 우리 자동차 제조업회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업의 최근 트렌드가 뭔지를 깨워야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직무를 내가 찾아내야지, 하나를. 그래서 단순하게 소비 지향적인 제품 이런 것보다는 전 세계 산업의 생태계에 맞춰지는 직업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다양한 그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냥 그때그때 현실적으로 도피하듯이 찾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는 어느 분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직무를 갖겠다. 1년 동안 나는 어떤 걸 준비하겠다. 이것에 대한 걸 정리하고 잡코리아하고 사람이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꼭 나한테 레포트로 제출해 주기 바래요. 그건 내가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트렌드를 잘 분석해, 직무를. 그래갖고 내 자신에 맞는 직무를 준비해서 1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내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